네, 월요일 아침 백운계 시사 1번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패널 네 분과 함께합니다. 신성범 전 의원, 김경진 전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정기람 조선대 개건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추경안 국회 시정연설 내용부터 한번 좀 살펴보죠. 시정연설, 추경안 통과를 위해서 국회가 도와달라라고 하는 게 시정연설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과연 야당 의원들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였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연설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협치를 강조한 부분 한번 저희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한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 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주의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시정연설 취임 엿새 만이고 또 처음 하는 연설이라서 몇 가지 좀 어색한 부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입장해서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국회의장에게 인사를 안 하니까 박병석 의장이 대통령님 의장께도 인사하시죠. 그래서 인사하기도 하고 또 대체로 이렇게 국회에서 대통령이 연설하면 중간중간 박수를 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의원들이 박수를 치려고 하면 이야기를 이어가고 하다 보니까 박수 타이밍도 좀 놓치고 이런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신성범 의원은 오늘 시정연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무래도 내용적으로는 뭐 분석을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여야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한 번도 국회의원을 안 해보고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되는 대통령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올까, 내가 어떻게 인식해야 되나, 그 지점을 아마 그 표정을 사실 저는 유심히 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현직 국회의원들이 무선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출직 경험이 처음인 대통령을 어떻게 대할지, 그런 아마 특히나 민주당 의원들, 뭐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쩌다 익숙해졌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대할까 관찰을 많이 할 거라는 느낌을 받았고, 예. 그 대목을 저는 유심히 보려고 했는데 좀 더 집에 가서 좀 더 면밀히 보려고 그래요. 내용은 잠시 후에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 박원석 의원, 민주화 이후에 국회의원 경험 없는 대통령 처음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처음이고 물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도 국회의원을 오래 하지는 않았어요. 예. 아마 한 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한 번 했을 거예요. 네, 한 번 하고. 그러나 이제 뭐 서울시장도 했고 또 청와대 비서실장도 했고 어쨌든 국회하고 접촉면이 있었던 공직을 지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만 계셨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검찰총장이 된 이후에는 국회에 나와서 답변도 하고 상임위에만 나왔죠. 네, 국정감사도 받고, 그래서 국회가 그렇게 익숙한 공간은 아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의 핸디캡일 수도 있고, 오늘 앞서 이제 해프닝처럼 그런 약간의 실수도 좀 있었고, 제가 좀 눈여겨봤던 거는 지난번 취임사에 이어서 오늘 시정연설도 전체 연설 내용이 굉장히 짧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스피치 스타일이, 메시지 스타일이 짧은 걸 선호하는 것 같고, 군더더기나 미사여구 없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만 간추려서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닌가, 그 점이 좀 눈에 띄었고요. 마지막 퇴장할 때 제가 유심히 봤는데,
국회 본회의장을 거의 한 바퀴를 돌면서 여야 의원들하고 어쨌든 악수를 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인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그 야당석에 가면 좀 썰렁하거든요. 토론 일어나지 않는 의원들도 있고 본체만치 않은 의원들도 있고 그래서 여당 의원들하고만 악수하고 나가는 게 보통의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이고 또 연설 내용이 협치와 소통을 강조하는 것이다 보니까 뒷말이 나왔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고 나갔으면은. 예. 근데 처음에는 이제 여당 의원 쪽으로 돌아가서 악수를 하더니 그냥 나갈까 싶었는데 나가지 않고 본회의장을 한 바퀴 돈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노력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건 좋아 보였습니다. 김경진 의원은 어떤 점 주목하셨나요? 일단 했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스타일에 따라서는 사실은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하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6일 만에 담대하게 와서 했잖아요. 근데 한 것보다도 더 주요하게 지켜봐야 될 대목은 하기 전에 국회의장단이라든지 여야 대표단하고 같이 이게 티타임을 하게 되잖아요, 보면.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편한 얘기를 조금 하게 되고 그 시간을 가지고 나면 지금 뭐 김치찌개 회담하는 거 민주당에서 일단 거부를 했는데 아마 요 티타임 하고 있었던 요 시간적인 인연으로 인해서 추정컨대는 대통령께서 아마 직접 전화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티타임 했을까요? 했겠죠, 당연히. 예. 예. 그래서 그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의회의 지도자들하고 굉장히 그냥 거침없이 친하게 지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련의 맥락이 용산으로 왔다. 그다음에 아침에 기자들 질문 받는다. 모든 동선을 일거수일투족이 거의 노출돼 있다. 주말에도 그냥 편하게 시장 본다. 그다음에 국회에 가서도 편하게 얘기를 한다. 야당 정치 지도자들하고 이게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낸다. 이게 지금 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문화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아마 윤이 요소에 윤 대통령께서 이 소통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시정연설을 한 그 내용 자체보다도 했다 그리고 만남의 폭이 계속해서 넓어진다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경진은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어제 그제 자전거를 또 한 200km 탔더니 또 컨디션이 좋다고 너무 미워하고 그러진 마세요. 그래서 객관적 시각을 가지세요. 자전거 탈 때도 전화기 갖고 다니죠? 전화기를 근데 이제 저 배낭 안에 넣어놓고 있죠. 예, 정진환 교수 평가를 한번 들어볼까요? 글쎄요, 뭐 저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 협치, 의회주의, 초당적 협력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시정연설이었었는데요. 좀 아쉬움은 이런 겁니다. 그 국회에 와서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열리는 초대 국회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서 시정연설을 했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각 구성 과정에서부터 협치의 어떤 어떤 본 모습을 좀 보여줬더라면 반쪽 내각이 아니라 초대 내각 구성 과정부터 좀 여야 타협을 통해서 뭔가 그 불협화음을 극복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이게 예. 협치라고 하는 것이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어떤 조치가 전제될 때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실제 그 시정연설 속에 뭔가 좀 본질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이렇게 내뱉는 스타일, 뭐 직진 스타일이랄까. 앞서 박 의원도 얘기하셨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약간의 그 감동과 호소 이게 좀 절절하게 좀 묻어나야 되는데 예. 특히 이번 그 시정연설은 소상공인의 어떤 피해 지원과 손실 보상을 앞둔 59조 원의 예산을 좀 처리해달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격정적이고 좀 국민들에게 감동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연설이 예. 좀 아니라는 부분에서는 좀 약간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뭐 이런 정도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 한번 살펴보죠. 지금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협치 관련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부분 중에 우리가 앞부분에서 들어봤습니다만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연설 가운데 아마 가장 좀 많이 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이 2차 세계대전 때 전시 연립 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 바로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해야 될 때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협치를 강조를 했는데 박원석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맞는 사례를 비유한 건 아니죠. 당시에는 이제 전시 거국 내각을 구성을 해서 처칠 수상을 맡고 그다음에 애틀리 부수상을 맡아서 전시 거국 내각을 공동으로 이끌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연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협치라는 게 어떤 일방의 그 의무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상호간에 해야 되는 노력이거든요. 근데 0.73% 차이라는 이제 대선 결과를 얻었는데 그 이후에 내각 구성, 뭐 청와대 비서실 구성 등등의 과정을 보면 야당하고 협치는 고사하고 선거 때 후보 단일화 하면서 안철수 후보하고 당시 후보하고 약속했던 공동정부도 어떻게 보면 좀 사실상 무의미해진 이제 그런 어떤 그 내각이나 비서실 진영을 구성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 협치가 그냥 정치적 레토릭으로 정치적 수사로 상대를 향해서 뭔가 공을 넘기고 정치적 부담을 지우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그게 효과를 갖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오늘 뭐 처칠 애틀리 파트너십을 얘기한 거는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노력과는 비교하기엔 좀 어색한 이제 그런 얘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앞서 이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주의고 그 얘기는 어쨌든 국정 운영의 중심은 의회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국회에 와서 특히 정권 초에 처음 연설을 하면 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역대 대통령들 중에 국회의원 경험이 길건 짧건 이제 그런 초심을 집권 중반기 후반기까지 가져간 대통령이 거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지 않았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 시정연설을 하고 정권 출범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사한 얘기의 말씀을. 그러나 사실은 국회와 함께 일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했고 이른바 청와대 정부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국회의원 경험이 전무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본인이 얘기했던 국정의 중심은 의회라는 모습을 어떻게 지켜나갈지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범 의원은 협치 관련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939년 이야기는 뭐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고 나서 그러니까 독일이 완전히 유럽을 삼킬 때 영국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전쟁 시기에 공동정 내각이죠, 내각. 전시 내각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처칠이 있고 보수당이 줄이고 챔벌린하고 헬리팩스도 있고 애틀리드 노동당을 2명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5명인가 6명인가로 전시 내각을 구성하고 그것이 전쟁 최고 전쟁 지도부가 일반 내각은 또 20여 명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시기였기 때문에 그건 직접 지금 전쟁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시 내각을 구성하자 내지는 뭐 이건 아닐 테고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여야가 힘을 합쳐 주십시오. 적어도 추경과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3가지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힘을 합쳐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례로 던길 텐데 흔히 말하면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얻겠습니다. 예. 이런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당신이 진짜 이렇게 연합하고 협치할 정도 준비가 돼 있느냐는 대목을 야당 쪽에서는 묻고 싶겠죠. 근데 그 대목은 저는 사실은 지방선거라는 요인이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6월 1일 날 이것이 끝나고 나서 좀 다시 한번 포연히 예. 연기가 가라앉고 나서 살펴볼 문제다. 무슨 뜻이냐? 16일 날 오늘 저녁에 민주당이 왜 안 보려고 그랬습니까? 보면 뭘 또 내줘야 되고 협상을 해야 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각 구성도 정부 구성은 안 끝나 이 단계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이 정리 안 됐기 때문에 못 만난다. 그럼 6월 1일 이후에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공세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직접 전화해서 박 대표 청와대 들어오십시오. 뭐 소주 한잔 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 후에 좀 평가해야 될 대목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참고로 제가 기억이 어디 났는데 1945년 된 거 왜 거의 2차 세계대전 말에 처칠이 포츠담 선언을 회담을 갔어요. 포츠담. 처칠하고 트루만, 그러니까 그 루즈벨트가 돌아가시고 나 트루만이 오고 그 스탈린이 왔는데 이때 처칠이 누굴 데려갔냐면 애틀리를 데려갔어요. 근데 그게 포츠담 선언이 끝나고 나서 끝나는 중간에 저 처칠은 영국으로 돌아가요. 왜? 그 선거 결과를 보기 위해서. 예. 근데 보수당 처칠이 그렇게 전쟁 영웅이 45년도 전쟁 그 총선에 졌어요. 그래서 포츠담에 와서 서명한 거는 애틀리가 새로 수상이 돼서 노동당 정권이 바뀌어서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국 사람들의 특징. 그게 보수당 노동당 따지지 않고 보수당 총리인 처칠이 다음에 내가 어찌 될지 모르니 노동당 소속 부총리 클리멘 애틀리를 데려간 거예요. 이런 대목은 좀 오히려 더 기억할 만한 대목으로 저는 봐요. 예. 이제 결국은 이제 협치를 어떻게 실천에 옮기느냐 하는 건데 김경진 의원 예. 지금 이제 협치를 강조하고 또 이제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오케이를 했는데 민주당이 뭐 연락도 제대로 못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안 만나잖아요. 만나기 전에 좀 어떤 조치들이 좀 그래도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아니 근데 그 뭐 정무장관이 연락을 안 한 상태에서 뭐 만나자고 했겠다라고 발표가 나왔겠습니까? 정무장관이 있나요? 정무수석이. 네, 예. 정무수석이. 그래서 그거는 민주당 말씀은 조금 사리에 조금 안 맞는 아닐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은 드는데 뭐 그거 저거 진실 게임 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지금 대통령께서 정호영 복지부 장관 임명 보류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보면 뭔가 대통령께서도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꼭 결론을 낼 생각을 하지 말고 만나서 지금 민주당의 핵심은 한동훈 장관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안 된다는 건지 허심탄회하게 일단 한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아니 뭐 상호간에 비공개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일체 언론에 얘기 안 나가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예. 그래서 일단 만남을 갖고 거기서 이런저런 진솔한 얘기를 해보는 게 중요하고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은 그런 마음의 자세나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이 만남 자체를 민주당이 피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슨 격식 자체가 무슨 김치찌개 파티이기 때문에 뭐 격식이 없는 것이 아니냐. 뭐 실질이 뭐 무슨 내용이 뭐 이렇게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일단 만나봐야 예. 이게 실제 합의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래서 제발 좀 만나시라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메뉴 때문에 안 만난 것은 아니겠지만 소주에 김치찌개 한잔 하자 이런 것은 상당히 그 듣기에 좋은 제안이잖아요. 그런데 뭐 소주 마시고 사진 찍는 게 협치는 아니다. 왜 그러는지 짐작은 가지만 지금 김경진 의원 얘기하신 대로 민주당에서 그래 만납시다. 만나서 좀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었나요? 정기남 교수? 뭐 이제 아쉬운 부분이죠. 이게 좀 전에 뭐 김경진 의원도 얘기하셨습니다만 협치 그다음에 우선 만나자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제안들도 하고 있고 또 대통령의 마음이 또 백보양보해서 그런 마음이 있다 손 치더라도 저는 좀 정치력이 시급히 복원돼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협치를 하기 이전에 그 전제 조건들을 좀 고민하고 또 그것을 여야가 만나서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비공식적으로라도 논의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런 야당 지도부 만찬이 제안됐을 때 자연스럽게 그것이 받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소주와 김치찌개라고 하는 형식만 던진다고 해서 그게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는 좀 어려웠던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야당이 저는 이번 시정연설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 반쪽 내각 구석이라든지 청문회 이후에 어떤 이런 여야 관계를 고려하면 피켓 시위라든가 뭐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야당이 역시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어쨌든 좀 뭔가 적절한 예우를 한 만큼 대통령의 어떤 지도부 만찬이나 이런 그 요구에 대해서도 지지층 결집 못지않게 쳐다보고 있는 이른바 중도층의 여론을 좀 얻기 위한 좀 견제와 협조라고 하는 그런 균형을 찾아가는 노력 뭐 이런 부분이 또 야당한테는 지금 요구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냉정하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제가 분명하지 않은데 소득 없이 모양새만 만들어주고 자칫하면 명분만 내준다. 이게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에 그다지 좋은 영향을 못 미칠 거다. 이런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국회 여전히 뭐 170석 가까운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추경이 됐든 법안이 됐든 뭐가 됐든 칼자루는 우리한테 있다. 이런 판단까지 겹쳐서 첫 만남을 거절을 한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안도 별로 매끄럽지 않았고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치찌개 소주라는 소박한 형식을 던졌다 그래서 그 만남이 성과를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만나서 뭘 얘기할 건지 소위 말해서 뭘 주고받을 건지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대통령이 보자고 하면 사실은 이거는 야당의 의석이 아무리 많아도 그 만남의 형식 자체가 위축되는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야당이 응하기는 좀 어려웠다고 보고 그러나 이제 의제가 좀 분명하고
그리고 어쨌든 그 지금 뭐 국회에서 의석수가 적은 그런 여당이 성의를 가지고 접근해 온다면 그걸 뭐 이런 어떤 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뭐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그런 모습이 계속되면 바람직하지 예. 않겠죠. 그러면 오히려 명분을 잃는 거고 적당한 시점에 여야 영수회담이나 여야 당대표 회담이 성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직은 이제 신뢰가 제대로 쌓여지지 않은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정치권이 삭막해요. 신성범 의원 지금 이렇게 소주에 김치찌개 하자라고 했는데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이 처리해야 할 일은 내버려 두고 소주나 한잔 하며 뭉개는 방식으로 만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쏘아붙였는데 이럴 때 말이죠. 그 민주당에서 대변인이나 대표급이 소주 김치찌개 좋은데 계란말이가 빠졌다. 맞아. 정치에서 그런 여유랄까 뭐 유머까지는 바라지 않도록 많이 사라진 거죠. 저는 근데 조금은 대통령 입에서 김치찌개 소주 이야기를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격식도 파괴하고 인간적인 풍모랄까, 인간적인 냄새, 서민적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대표 요리처럼 김치찌개와 소주 이야기하는데 약간 어떤 것은 또 격식이 필요해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편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를 한번 갖고 싶습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으라고 짐작은 되는데 사실은 대통령하고 여야의 당대표와 원내대표 7명이 모이는 자리를 소주집에서 옆에서 삼겹살 굽고 있고 이게 가능하진 않은 이야기다. 저는 그래서 조금은 포멀할 때 형식적일 때는 좀 형식적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청와대로 형이 어디 여의도에서 볼 건 없을 거예요. 청와대로 부르든지 아니면 청와대가 아니고 용산 예. 정말서 용산에 그거 이름 언제 정해지는지 용산 집무실로 뭐 식당도 있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식당은 있겠죠. 그렇게 뭐 호텔로 가든지 국민들 입장에서 또 왜 고급 호텔이라는 소리 나오겠지만 그래도 저는 어떤 점에서도 형식적 요건을 갖춰준 것도 필요하다는 제목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길어지면 우습잖아요. 계속 김치찌개와 소주 이렇게 되면. 그 집무실 지난번에 처음 오찬할 때인가요? 수석 비서관들 회의하는데 이렇게 그 식탁에서 하는데 도시락이 아니고 이렇게 반상이 딱 차려져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식당은 다 갖춰져 있는 것 같고. 배달했군요. 배달이 그러니까 갖고 온 거죠. 식당에서. 아주 딱 그 청와대 그 그릇이 있더라고요. 여야 회동 정례화는 늘 역대 정부에서 다 얘기해 왔어요. 실제 그래서 뭐 여야 뭐 국정 협의체도 만들자 여야 정까지 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지만 결국은 다 한 번의 어떤 의전으로 마무리돼 버리고 형식으로 끝난 적이 대부분의 또 역사입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그 대통령께서 정말 실질적인 여야 협치가 지금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결국 야당 지도부와의 만찬 이런 무산을 계기로라도 오히려 정말 집권 세력과 대통령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것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계속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거 한번 던져놓고 또 안 됐다 그래서 야당 탓하고 뭐 소위 이런 식으로 갈 거면 뭐 진짜 협치 이런 얘기들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교수님 말씀에 100% 동의해요. 왜 그러냐면 미국도 흔히들 우리가 뭐 많이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 하는 일이 결국은 야당 의원들 특히 상원 의원들 뭐 정치적으로 꼬신다 그랬고 예를 들어서 뭐 설득하는데 전힘을 다한다. 그 사람의 뭐 민원까지 해결해 준다. 이런 우리가 뒷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정치권에서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제가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기질상 성격상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 저는 그 앞으로 좀 잘 지켜보면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감히 길을 좀 예측해놔. 가르쳐 줘야죠.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다. 지금 이제 여소야대가 자, 1부가 끝나가지고 박원석 의원 꼭 1부 끝날라고 그럴 때 이야기했다. 죄송합니다. 2부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